네, 목요일 이 시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작합니다.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역시 이 소식 가져오셨네요. 첫 번째 키워드 판도라의 상자 제2공항 운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6년을 끌어온 제2공항 찬반 갈등의 분수령이 될 여론조사 결과가 잠시 후 오후 8시에 발표가 됩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도민분들께서 어떤 결과 나왔을까 지금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혹시 방아름 아나운서께서 또 이제 방송국 관계자시니까 혹시나 결과를 아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탐나는 제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어떻게 공개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 여론조사 참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전혀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 궁금하시다면 이따 저녁 8시에 KBS 1TV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당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려다가 이 안심번호 발급 문제로 언론사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는 사실 아마 다들 들으셨을 텐데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끝나면 이른바 기초자료라고 하죠. 로데이터의 형태로 여론조사 공정관리 공동위원회에 전달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자료 검증 회의를 거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다음 주쯤 국토교통부에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명의로 결과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원지사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동안 참고용이다라는 입장이었고 국토부 역시 여론조사 결과 수용에 대해서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결과 수용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각각 제주도민 그리고 성산읍 주민이라는 서로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여론조사인 만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라는 얘기겠죠. 다만 이제 국토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른 도민 의견 수렴이라면 이걸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데다가 이게 제주 지역의 대표 언론사 9곳이 여론조사에 참여를 하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여론조사의 분위기나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참고용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아마 제주도정의 부담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진행 과정에서는 이 정치권의 논란도 무척이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상을 못한 부분인데요.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여론조사 시행에 앞서서 제2공항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었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은 뭐냐, 국회의원 입장들 변한 거냐 이렇게 계속 내내 압박이 이어졌는데요. 급기야 사퇴해라,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거 조사 기간 내내 이게 마치 선거 기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캠페인이 전개돼서 좀 도민들 일부 눈살을 찌푸리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갈등 해소를 위해서 진행된 이번 도민 여론조사 어쨌든 정치권이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는 그런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잠시 후 여론조사 발표 이후에도 지역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의 취지가 갈등 해소와 도민 의견 수렴인데요. 지역 정치권에 성숙하지 못한 자세가 아쉽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속보이는 호텔, 최근 논란이 된 뉴스를 가져오셨네요. 예. 이 교양과 품격의 최고봉을 자랑하는 저희 탐나는 제주에서 이런 좀 수위 높은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월요일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5성급 호텔 사우나에서 알몸이 노출됐다라고 해서 많은 네티즌들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내용인즉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투숙한 한 신혼부부가 이분들이 이용했던 전용 샤워장의 사우나 이게 외부에 코팅이 돼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는 호텔 측의 설명과는 달리 산책을 하면서 우연히 봤는데 내부가 훤히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하고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이 투숙객들이 인지한 산책로 말고도 호텔 입구, 주차장, 발코니 등에서도 이 내부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신혼부부의 충격이 무척이나 컸을 것 같습니다. 호텔 측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사실 어떤 강심장이 이런 상황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민원인은요, 이 게시글에서 행복한 신혼을 꿈꾸면서 호텔을 이용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알몸으로 샤워를 하는 수모를 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울분을 표했는데요. 호텔 측, 네, 오히려 이분들이 소란을 피웠다면서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대응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호텔 측 결국 임직원 명의의 사과문을 냈는데요. 사우나 운영을 중단하고 앞으로 고객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더욱 철저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 이 뉴스를 보면서 저도 참 충격이 컸는데요. 호텔의 대응이 여러모로 미숙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잡힐 듯 말 듯인데요. 혹시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인가요? 오늘 키워드를 다 맞추시네요. 어떤 내용인지. 예, 아이고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인 12월 18일 2단계로 격상된 이후 이게 약 60일 만에 하향 조정인 셈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에 따른 도민들의 높은 피로도,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생계 피해, 경제 위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런 단계 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일단은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이 일단은 풀렸고요. 유흥주점인 경우에도 집합금지가 해제돼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다만 직계 가족인 경우에 한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명 이상 모임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 달 신학기를 앞두고 있는데 올해는 입학식과 등교 수업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 놀라신 게요. 지난해 코로나19 처음으로 저희가 겪으면서 네. 5월에 개학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죠. 정말 미중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그런 개학 연기 없이 바로 다음 달 2일부터 학사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성문 교육감이 새 학기 준비기간 운영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하고요. 고3 같은 경우에는 2.5단계까지 매일 등교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 수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 올해 입학식은 어떻게 될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신입생이 50명 이내인 학교인 경우에는 학부모를 포함해서 100명까지 입학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50명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학부모 없이 신입생과 학교 관계자들끼리만 참석을 해서 입학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개학 2주를 정말 방역의 최종 고비로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교육청은 교직원 등의 다른 지역 방문도 지금 일체 금지한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키워드처럼 우리의 일상이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집단 면역을 위한 분수령이죠. 백신 접종 계획이 이제 좀 가닥이 잡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잡힐 듯 말 듯한데 최근 또 분위기를 보면 또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 질병관리청이 백신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사이에 제주에서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입원자,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 등 3,000명에 대한 1차 접종이 먼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만 65세 이상의 입소자라든가 입원자분들, 이분들은 접종을 하게 될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이 아직 만 65세 이상의 임상 데이터가 지금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이유로 만 65세 미만자까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접종이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종합병원이라든가 병원 등 이 고위험 의료기관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순으로 접종이 예정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고 변수가 많습니다. 백신 일정 따라서 언제든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네, 별탈 없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들어볼게요. 호황의 그늘이라는 키워드인데 어떤 소식인가요? 네,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지면서 아마 밖으로 나가시지 못하는 분들 아마 댁에서 배달 어플이나 전화 통해 가지고 음식들 많이 시켜 드실 겁니다. 이 코로나19로 바빠진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배달 업종인데요. 지난해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 같이 이륜차 사망 사고가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어떤 배달 수요 증가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모두 331건인데요. 이게 2019년 402건에 비해서 71건이 감소를 했지만 사망자가요. 지난해 17명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38명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인데요.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배달 대행 업체에 대해서 협조 사원문을 전달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호 위반, 그리고 도로 통행 구분, 인도 통행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전은 몇 번을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죠. 도로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팡팡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 짓죠. 두 분 고맙습니다.